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수학 1, 수학 2 과목의 13, 14, 15, 20, 21번, 22번 해설입니다. 먼저 13번입니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CE의 길이는 4고 ED의 길이는 3 루트 2입니다. 그리고 각 CED의 크기는 4분의 파입니다. CD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삼각형 CED에서 코사인 정리를 활용해 x가 루트 10임을 알 수 있습니다. CA의 길이도 알아야 되므로 이 길이를 y라고 합시다. 그리고 AE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각 CDA를 세타라고 하면 삼각형 CED에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입니다. 이제 삼각형 DCA에서 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사인 세타분의 대변 y는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은 주어진 부채꼴의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y는 2r 이런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처럼 나타내어지고 여기서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이므로 y는 루트 5분의 4r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B와 C를 연결하면 각 BCA는 중심각 180도에 대한 원주각이므로 직각이 됩니다. 각 CAB를 알파라고 하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알파는 2r분의 y이고 앞서 2r은 사인 세타분의 y라고 했죠. 이것을 대입하면 코사인 알파는 사인 세타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이므로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입니다. 따라서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 됩니다. 삼각형 AOC는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각 OCA도 알파가 되고 삼각형 AEC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사인 4분의 3파이분의 대변 y는 사인 알파분의 대변 a 여기에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다음처럼 정리가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삼각형 AE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y제곱은 2분의 5 a제곱이라고 했죠. 대입해서 계산하면 a는 4루트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4루트 2이므로 y는 4루트 5가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C 곱하기 CD고 AC의 길이가 y고 CD의 길이가 x죠. 그래서 4루트 5 곱하기 루트 10 정답은 20루트 2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먼저 기억에서 G0는 0이라고 합니다. 조건에 GT가 주어져 있죠. T에 0을 대입하면 다른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값이 0이 되므로 이 두 값은 같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fx는 0하고 1 사이에서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x는 x = 0과 x = 1에서 x축과 만나는 3차 함수입니다. 그런 3차 함수가 0하고 1 사이에서 항상 양수가 되기 위해서 fx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제 g의 마이너스 1을 살펴봅시다. 이 식을 잘 보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는 위 그림에서 살펴보면 음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한 값은 양수가 됩니다.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므로 이 값은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이제 니은을 봅시다. 니은 g의 마이너스 1은 다음처럼 쓸 수 있고 이 값이 0보다 크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고 부등식의 우변이 양수이므로 부등식의 좌변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즉 fx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적분한 값이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fx는 0과 1을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됩니다. 또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한 값보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x를 적분한 값이 커야 되므로 0 왼쪽에 있는 해가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도록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fx를 적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다음처럼 둡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처럼 쓸 수 있고 g의 마이너스 1을
실제로 계산해 봅니다. 0에서부터 1까지 fx는 음수이므로 절대값이 풀릴 때 마이너스가 붙어 풀려 다음처럼 식이 정리되고,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 구한 fx를 대입해서 실제로 적분하면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g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때 fk는 다음처럼 쓸 수 있는데, 이거 이퀄 제로가 되는 k는 a가 될 수 있고, 그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므로 fk 이퀄 제로를 만족시키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k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g의 마이너스 1을 써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것이 1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변은 0보다 크므로 fx의 그래프는 다음처럼 그려져야 됩니다. 니은과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fx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값이 우변보다 커야 되므로 실제로 적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fx를 다음처럼 두고 정리하면 fx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g의 마이너스 1을 실제로 계산합니다. 니은에서 계산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얘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가정하에 g의 0을 계산해 봅니다. g의 0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fx를 대입해서 적분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을 때 이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됩니다. 따라서 g의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면 g의 0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조건 가에서 네 번째 항은 r, 여덟 번째 항은 r의 제곱, 12번째 항은 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수열이 쓰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 나는 이전 항의 절대값이 5보다 작으면 다음 항을 구할 때 3을 더하고, 이전 항의 절대값이 5 이상이면 다음 항을 구할 때 마이너스 2로 나누어서 구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네 번째 항이므로 네 번째 항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항의 절대값은 1보다 작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항을 구할 때는 네 번째 항에 3을 더해 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항도 5보다 작죠. 따라서 여섯 번째 항을 구할 때 다섯 번째 항에 3을 더해 구하게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 항은 5보다 커지므로 일곱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을 마이너스 2로 나눠서 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항의 절대값은 5보다 작게 되므로 여덟 번째 항은 일곱 번째 항에 3을 더해서 구하게 됩니다. 앞서 여덟 번째 항은 r제곱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한 여덟 번째 항과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값이 같다라고 둡니다. 그러면 r은 0이 아니기 때문에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항을 구해봅시다. 만약 세 번째 항이 5 이하라면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 3을 더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이때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 부합함으로 맞습니다. 만약 세 번째 항이 5 이상이면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을 마이너스 2로 나눠서 구하게 되는데,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이런 경우 세 번째 항은 1이 되죠. 근데 가정하기를 세 번째 항의 절대값이 5 이상이라고 했으므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됩니다. 이걸 활용해 두 번째 항을 구합니다. 만약 두 번째 항이 5 이하이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3을 더해서 구하는데,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므로 이런 경우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3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하기를 두 번째 항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항의 절대값이 5 이상이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을 마이너스 2로 나눠서 구하게 되는데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므로 두 번째 항은 7이 됩니다. 조건의 맞음으로 두 번째 항은 7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항을 구해봅시다. 만약 첫 번째 항이 5 이하이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3을 더해서 구하는데 두 번째 항이 7이므로 이런 경우 첫 번째 항은 4가 되죠. 근데 조건 나에서 첫 번째 항은 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항이 5 이상이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마이너스 2로 나눠서 구하게 되고 두 번째 항이 7이므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이것은 조건에 맞으므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이것을 정리했으면 수열 A에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4, 두 번째 항은 7,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7,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다섯 번째 항서부터는 이것을 활용해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의 절대값이 5보다 작으므로 3을 더해서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5가 되고 다섯 번째 항의 절대값이 5보다 작으므로 여섯 번째 항은 이거에 3을 더해서 2분의 11이 됩니다. 절대값이 5보다 크므로 마이너스 2로 나눠서 일곱 번째 항은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되고 절대값이 5보다 작으므로 여기에 3을 더해서 여덟 번째 항은 4분의 1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홉 번째 항, 열 번째 항, 11번째 항, 12번째 항, 13번째 항, 14번째 항, 15번째 항, 16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쭉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절대값이 5보다 큰 항들을 찾는 건데 절대값이 5보다 큰 항들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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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항서부터 100항 사이에 절대값이 5 이상인 항들의 개수를 P라고 했습니다. 그 개수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4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수의 개수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5개고 첫 번째 항을 포함하여 P는 26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4이므로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fx가 있습니다. gx와 fx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라고 합니다. gx는 V자 모양의 그래프인데 V자 모양의 그래프가 fx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gx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그려져야 됩니다. 이쪽의 그래프는 y는 4x 플러스 k이고 이 직선이 fx와 접하므로 접점을 찾아야 되죠. 접점에서 미분계수가 4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x는 1이 돼야 되고 접점의 좌표는 1,1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해지고 k는 마이너스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제 왼쪽의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을 알기 위해 fx와 직선을 연립합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문제는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넓이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3분의 8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0이 됩니다. 21번입니다. 전 P의 좌표는 a, 2의 a제곱이고 전 Q의 좌표는 b, 2의 b제곱입니다. 조건에서 AB의 길이는 PB의 길이의 4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PA의 길이를 3이라고 하면 PB의 길이는 1이 돼야 됩니다. 또 CQ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3배가 되므로 CQ의 길이는 12가 돼야 됩니다. 삼각형 POA와 삼각형 QOC는 닮은 삼각형이므로 닮은 비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닮은 비는 1대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도 1대 4가 돼야 됩니다. 2의 a제곱 대 2의 b제곱의 비율이 1대 4가 되고 여기서 a 플러스 2는 b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요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구해주고 b-a는 2이므로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 값이 m이 됩니다. 따라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 A의 X좌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각형 AOB에서 A 대 3분의 2 플러스 A는 1대 4. 따라서 A가 9분의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는 9분의 20이 되고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220이 됩니다. (22번입니다) fx는 x =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gx를 살펴보면 gt는 ft이므로 gx는 x = t에서 연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t보다 큰 범위에서는 fx를 따라가고 x가 t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를 y축 대칭시켜 이 ft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위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 초록색 그래프가 gx의 그래프에 해당합니다. 문제에 주어진 함수는 극소의 위치에 따라 fx의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고 각각의 그래프에서 x = t의 위치에 따라 gx =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할 때 ht가 불연속인 점이 2개가 되어야 한다고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fx는 다음처럼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질 때 만약 t가 y =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알파보다 작을 때 gx의 그래프가 그림처럼 그려져서 gx = 0의 근이 2개가 됩니다. 즉 ht의 함수값이 2가 된다는 뜻입니다. t가 알파일 때는 gx = 0의 근이 하나가 돼서 ht의 함수값이 1이 됩니다. t가 알파에서 k 사이일 때는 gx = 0의 근이 없어서 ht의 함수값이 0이 됩니다. t가 k일 때는 gx = 0의 근이 하나가 돼서 ht의 함수값이 1이 됩니다. t가 k보다 큰 경우에 gx = 0의 근이 없어서 ht의 함수값이 0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함수 ht는 t = 알파와 t = k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함수 ht가 t = a에서 불연속인 a의 값이 2개라는 것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수 fx의 극소값은 4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써봅시다. 함수 fx는 x = 3과 x = k에서 값을 가지므로 f'x는 다음처럼 쓸 수 있고, 따라서 fx는 다음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3일 때 fx의 함수값은 8이고 x가 k일 때 fx의 함수값은 4입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k가 5임을 알 수가 있고 k = 5를 위식에 대입하면 c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fx는 다음처럼 구해지고 구하고자 하는 f8의 값은 58이 되겠습니다.